오늘 사용하고 있는 채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수심이 전체적으로 좀 낮습니다. 한 1.2 찌밋 수심, 짧은 찌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찌밋 수심이 1m가 안 되니까 전체 수심이 한 1m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찌는 이제 그 짧은 찌를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찌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장애물 지대에서는 잠깐만요, 입질이 와가지고 올려놓고 있네요. 저 끝에. 자, 조금 더 올리면 재보겠습니다. 오, 물고 있네요. 옳지. 놓았습니다. 또 4칸대에서 왔습니다. 가만히 내 또. 요것도 이제 토종인데요. 지금 번갈아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떡붕어, 그 다음에 토종, 떡붕어, 토종 4마리째 나왔는데, 요거는 양쪽 그 뜰채에 딱 걸리는 거 보니까 한 31 정도, 딱 턱걸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채비 설명을 오늘 제가 쓰고 있는 찌와 채비 부분 설명드리려고 하다가 찌가 올라와 있어서 좀 기다렸다 다시 올라오는 거 보고 챘는데, 입질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낮인데 불구하고 이곳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붕어가 뭐 산란하는 기색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 뒤집는 기색은 없는데, 이게 원체 이쪽이 그 버드나무 군락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고기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지금 4번째로 지금 낚시 시작한 지 한 2시간 됐나요?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4번째로 나왔습니다. 채비 설명을 드리다가 지금 긴 데에서 또 입질이 와가지고 한 마리 잡느라고 중단이 됐는데 마저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좀 전에 그 수초에 잠깐 버드나무에 걸릴 뻔 했는데, 아까 이 4칸대 같은 경우 그 3번째 나온 큰 떡붕어, 그건 완전히 버드나무에 감겼다가 내가 줄을 느슨하게 풀어주니까 자기가 끌고 나온 경우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수심이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버드나무 밑에 바짝 붙여야 입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비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던지다가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기를 걸어서 고기가 감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설사 고기가 끌고 나오면 좋지만, 이제 그렇지 못하면 고기는 버리는 한이더라도 이 원줄은 살려야 되는데, 만약에 원줄하고 목줄, 바늘 이런 채비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원줄이 끊어져서 찌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장애물지대, 특히나 이 버드나무 또는 그 부들이 됐든 갈대가 됐든 이런 수초지대를 공략할 때는 원줄과 목줄의 밸런스를 잘 주의해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이 자연재 납시 나왔을 때 쓰는 대로 원줄은 카본 2호를 쓰고 있습니다. 카본 2호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목줄은 저는 좀 약하게 씁니다. 당줄 2호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수입벨 채비입니다. 좁쌀봉돌 채비와 거의 비슷한데, 좁쌀봉돌 대신에 롤링 수입벨을 달아서 이렇게 요거를 하는 이유는 바늘 교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채비 교체를 아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롤링 수입벨 채비를 달았고, 밑에는 요거 그 세싸 무민을 6호 바늘 2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목줄 색깔을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해서 경우에 따라서 지렁이를 단다든지 또는 그루텐과 떡밥을 달았을 때 어느 미끼를 못 보는지 알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바늘을 달기 때문에 이 두 바늘을 합봉하더라도 합봉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찌맞춤은 이 롤링 스위벨의 장점은 채비 교체를 쉽게, 예를 들어 바늘이 펴진다든지 한쪽 목줄이 이렇게 끊어졌을 때 채비 교체가 편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제일 큰 장점은 무바늘 찌맞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좁쌀봉돌 채비 같은 경우 굉장히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부분이 꼭 바늘이 붙어 있기 때문에 바늘 무게를 감안해서 찌맞춤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 좁쌀봉돌 대신에 이렇게 롤링 스위벨을 사용을 하면 롤링 스위벨까지만 달아서 여기까지 찌맞춤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하는데, 찌맞춤 기준은 그런 경우에는 양어장 같은 경우는 뭐 천천히 내려가서
예를 들어서 한 마디 정도 쓴 상태에서 그거보다 조금 더 한 마디 정도 플러스 시켜서 내놓고, 맞춘 거보다 한 마디 이상만 더 내놓으면 롤링 스위벨이 바닥이 닿거든요. 그러니까 바늘은 어떤 거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게 원리인데, 이렇게 노지에 나왔을 때는 그건 조금 가벼운 마침이니까 또 너무 많이 내놓으면 안 되니까 천천히 내려가서 케미꽂이가 살짝 잡히게 맞추십시오. 바늘 안 달굽니다. 바늘을 안 단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가서 케미꽂이가 살짝 잡히게, 이렇게만 맞춥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한 목 이상만 내놓으면 롤링 스위벨이 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늘은 어떤 거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 방법은 바늘 없이 이렇게 살짝 잡힌 거는, 그럼 여기다가 바늘을 달고 던져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케미 반 정도가 됩니다. 작은 바늘을 썼을 때. 만약에 큰 미끼를 쓰기 위해서 큰 바늘을 쓰면 자동으로 수면 일치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결국은 똑같은 겁니다. 바늘 달고 맞추는 거와 안 달고 맞추는 게 똑같은 건데, 자, 이런 식으로 맞춰 놓으면 바늘을 안 달고 맞췄기 때문에 바늘을 중간에 어떤 바늘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인 이렇게 구르텐 낚시를 위해서 미늘 없는 바늘을 쓰다가 얘가 예를 들어 새우 낚시가 잘 된다, 또는 참붕어 낚시가 잘 된다더라, 그래서 생미끼를 끼고 싶을 때 바늘을 13호나 진우 5호 같은 큰 바늘로 바꿔도 찌맞춤을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롤링 스위벨을 이용한 요 채비를 한번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찌는 신제품 매월이입니다. 언뜻 보신 분들은 이게 노지용 역광 물방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조금 노지용 역광 물방개를 약간 개량한 그런 신제품 찌입니다. 기존의 노지용 역광 물방개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지금 이 노지용 역광 물방개 같은 경우 소, 중, 대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3호 봉돌, 5호 봉돌, 약 7에서 8호 봉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7, 8호 정도 봉돌이면 보통 한 4칸대 정도는 충분히 던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테크닉이 되시는 분들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초심자들이라든지 투척에 자신이 없는 분들, 또 막바람이 불 때는 4칸대 이상, 요즘은 뭐 4.4칸, 4.8, 5.2칸까지도 유행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 7호, 8호 봉돌 갖고는 조금 투척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 위에 한 9에서 10호 봉돌 정도 하나를 더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제품은 요 특대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특대. 요거는 한 10호 봉돌 정도 되는데, 외봉돌 채비로 쓰시는 분들은 10호 봉돌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좁쌀봉돌, 분할 봉돌을 하시는 분들은 9호 봉돌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대를 하나 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수심에 관계없이 자연지에서 사용하도록 그런 용도 전천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길이가 30, 35, 40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것도 어떤 분들은 수심이 낮은 곳에서 주로 낚시하는 분들은 요것도 좀 길다, 대물주와 같이 조금 더 짧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5cm씩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요 소자가 부력은 같은데 요 소자가 25, 30, 35입니다. 그 다음에 특대도 역시 35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낮은 수심용으로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나는 가끔 댐에도 가고 또 수심 깊은 계곡지를 선호하는데, 그런 데서 떡밥 낚시할 때 요거는 이렇게 짧으면 조금 뭔가 아쉽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긴 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긴 찌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길이를 기존 거보다 요거보다 15cm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45, 50, 55입니다. 이 특대도 55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요 단찌 같은 경우는 기존 역광 물방개보다 전체적으로 5cm씩 들었고,
장찌는 15cm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면 20cm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낮은 수심에 주로 낚시를 한다든지 주로 수초 옆에 또 장애물 옆에 낚시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단찌 낮은 수심용을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계곡형지라든지 깊은 수심에서 주로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은 요 장찌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낮은 수심용과 깊은 수심용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만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4칸대를 갖고 있는데 낮은 수심에서 낚시하는 경우도 있고 깊은 수심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낮은 수심에서는 요 그 단찌 특대를 쓰고 깊은 수심에 가면은 장찌 특대를 쓰면 되는데, 그럼 찌를 2개 갖고 다녀야 되는 문제가 있고, 문제는 2개 갖고 다니는 건 문제가 아닌데 서로 찌를 바꾸고자 할 때 찌 맞춤을 다시 해야 되는 조종의 부력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부력이 동일한 찌를 만들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단찌 중자가 30cm이고 장찌 중자는 50cm입니다. 찌 길이는 50cm가 차이가 납니다. 근데 부력은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찌 맞춤을 하나 해 놓으면 낮은 수심에서는 요 단찌를 쓰고 수심이 2m 이상 깊은 데 갔을 때는 장찌를 그냥 꼽아서 바로 낚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낚시를 하다 보면 같은 저수지에서도 처음에는 상류 쪽이 잘 나온다고 해서 수초 옆에 1m 이내 수심에 앉았는데 낚시하다 보니까 깊은 쪽에서 잘 나온다, 또는 일행이 뭐 제방 쪽으로 와갖고 그쪽으로 옮겨달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쪽에 가게 되면 찌를 바꿔야 되니까 찌 맞춤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부력, 동일 부력찌를 사용하면 그런 불편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찌만 바뀌어서 쓸 수 있으니까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각자 소자부터 소, 중, 대, 특 모두 길이는 20cm 차이가 나지만 부력은 같은 동일 부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 부력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게 소지하고 다니는 것 때문에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요런 대롱을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는 기존에 만약에 찌를 2개를 갖고 다닌다라고 하면, 특히나 이건 이제 장찌가 나와서 이게 2개 이렇게 연결하면 낚싯대보다 이게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이렇게 겹쳐서도 집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따로 갖고 다니면 이게 어떤 게 동일 부력인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요 대롱을 만들었는데, 요거는 요런 식으로 스폰지에 찌를 이렇게 찌다리를 꼽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구멍에 이렇게 꼽아서 장찌와 단찌를 같이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자, 이쪽도 이렇게 꺼낼 때, 대신 이게 특히나 장찌 같은 경우는 빼낼 때 다리가 길기 때문에 몸통이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보관할 때도 이렇게 해서 끼워가지고 이렇게 보관해서, 이것도 집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2.4칸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자를 쓰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집에 이렇게 보관해 갖고 다니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같이 넣으면 여기다 찌 맞춤 하나만 이렇게 해 놓으면 긴 찌를 쓰든 짧은 찌를 쓰든 찌 맞춤이 끝난 겁니다. 부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낚시터 수심에 따라서 찌를 골라서 그냥 꼽아서 바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특대찌, 이런 특대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4.4칸 같은 경우는 특대찌를 써야 되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게 특대입니다. 특대인데 이걸 이대로 이렇게 집에 넣어서 보관하면, 이렇게 집에 넣어서 보관하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은 다 이 대롱도 다른 제품보다 이렇게 딱딱하게 해서 집 안에서 눌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스펀지로 양쪽을 막다 보니까 이게 습기가 안 빠지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에 전부 다 이렇게 구멍을 뚫었습니다. 구멍을 뚫고 이 탑끼리 이렇게 서로 어긋나게 해서 길이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낚시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이를 조정을 했습니다. 또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노지용 역광 물방개와 마찬가지로 몸통은 오동나무입니다. 오동나무이고 탑은 역광에서도 빛이 다 투과되도록, 그래서 시인성이 좋도록 역광톱으로 장착해서 일단 역광에서도 잘 보이고, 그 다음에 수초 같은 데 걸려서 당겨도 부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시인성과 경고성을 함께 담보하도록
예, 그렇게 만든 쥐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고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포인트를 손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저기 3번대하고 4번대 같은 경우에 지금 낮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반씩으로 던지면 되는데 밤에는 저 위에 올라와 있는 그 버드나무가 채비가 걸릴 확률이 높아서 아무래도 오염 부담이 높기 때문에 한 2가지 정도만 살짝 치도록 하겠습니다. 맨 오른쪽 저 제일 긴데 4칸대에 또 입질이 와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이쪽 2번째 3.2칸대 짧은 데에 왔습니다. 지금 3.2칸대는 2대를 폈는데 그동안에 전혀 입질이 없다가 처음으로 좀 늦게 봤는데 그래도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도 떡붕어입니다. 떡붕어 참 이쁘네요 정말로. 지금 6마리를 잡았는데 진짜 번갈아 나오네요. 토종붕어 3마리, 떡붕어 3마리입니다. 이거 2개도 잘 들어갔는데 이거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이고. 지금 일단 이거 산란철이라 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방생을 하고 낚시를 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5마리인데 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